안녕하세요. 엠무드입니다. 이미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전천당이 영화로 실사화돼서 개봉을 했는데요. 지금 막 보고 왔습니다. 후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강유미 씨, 폼 미쳤다. 와, 순간 진짜 강유미 씨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강유미 씨 채널 자주 애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실제 배우는 아마미 유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국민 배우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강유미 씨 닮은 꼴만 있는 게 아니야. 아마미 유키가 맡은 역할이 전천당 주인 베니코거든요. 베니코가 선한 역할이라면 그 반대편 악당 역할에 요도미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악마 같은 캐릭터라고나 할까? 근데 악마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괴물은 아니고 징그럽다거나 아니면 뭐 잔인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원작 자체가 아이돌 위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철없고 귀여운 악마 느낌입니다. 보면서 계속 닮은 꼴이 떠올라서 웃겼어요. 딱 보자마자 민점이 아시죠? 민꼬발랄.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표정이랑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 어쨌든 첫인상은 비록 일본 영화라지만 이런 닮은 꼴 배우들 덕분에 더 친근해서 좋았다. 본격적으로 스토리 이야기 살짝만 해볼게요. 미리 밝히지만 리뷰를 하다 보면 최대한 스포 없이 하려고는 하는데요.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한 초등학생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원작이랑 시작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원작과 달라진 부분은 뒤에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 흥미를 끌고자 원작에는 없던 캐릭터라든지 스토리 요소를 좀 더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공부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던 소녀는 우연히 길에서 검은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홀린 듯 그 고양이를 따라갔죠. 이게 좀 TMI이긴 하지만 원작 고양이보다는 좀 덜 귀여웠어요. 어쨌든 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전천당,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자 가게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전천당에서 파는 이 과자를 먹으면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물론 전천당이 아무에게나 오픈되는 가게는 아니더라고요. 가게 주인 베니코가 매일 구슬 같은 걸 뽑거든요. 거기에 동전이 하나 나와요. 설정이 독특한 게 그 동전이랑 똑같은 동전을 가진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겁니다. 결국 선택받은 자들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천당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동전을 주고 행운의 과자를 구매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행운의 과자를 구매한 손님 중에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 불행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행운을 얻게 되면 전천당이 이기고 반대로 불행을 얻게 된다면 행운의 동전은 불행벌레로 바뀐다는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일단 계속 스토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도입부에 나왔던 이 소녀는 결국 쪽집게 과자를 먹고선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내용이 빨간 글자로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일을 겪은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실제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코타로가 학교에 새로운 담임교사로 부임해 왔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한 영화 안에 옴니버스 식으로 에피소드가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아예 생판 모르는 인물들 이야기가 아니고 등장인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초반에 등장했던 쪽집게 과자 먹었던 학생, 담임 교사로 쿄타로가 부임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쿄타로도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어쨌든 코타로네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남학생 하나가 인기 과자를 먹어요. 먹으면 인기가 많아지는 과자인데요. 야, 이런 거 있으면 나도 좀 먹고 싶다. 문제는 전천당에서 파는 과자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규칙을 어기거나 자꾸 더 나쁜 쪽으로 욕망을 키우거나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민점이 아니고 요돔이죠. 시각적 효과도 나름 좋았습니다. 일단 막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일본 애니 특유의 그 느낌 아시죠? 사실 중간중간 문득문득 떠오른 게 지난해 말에 정말 큰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조명가게였어요. 물론 전혀 다른 작품이긴 한데 설정 자체가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잖아요. 조명가게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부분이 결말에 담긴 어떤 메시지였죠.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전천당도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 이상으로 결말이 주는 메시지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어쨌든 전천당을 다녀간 아이들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생겨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은 100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인기 없던 학생이 고백을 받기도 하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연예인이 꾸민 학생은 또 성대모사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인공 코타로 주변에서 문제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코타로가 호감을 품고 있던 대학 후배가 나오거든요. 요코라는 여잔데 패션 잡지 회사에 다닌다는 설정입니다. 설정을 참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처음에 요코는 진짜 수수하고 천상 여자 같은 느낌이랄까? 이 여자 괜찮다고 느꼈던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효타로가 약간 수줍음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둘이 어찌저찌 해서 카페 같은 곳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난 거죠. 원래 남자들이 긴장을 하면 이상한 행동 하나씩 하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빈 물컵에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요코가 이걸 티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원한테 주문하면서 물도 가져다 달라고 챙겨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더 이런 섬세한 연출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코가 엄청난 변화를 하는 거죠. 너무 180도 바뀐 모습이라 그런지 관객 입장에서도 좀 놀랐으면서도 충격적이었달까? 어쨌든 패션 관련 회사에 들어갔더니만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경쟁도 경쟁인데 직업 자체가 남한테 보여주는 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성격까지 소탈함 그 자체였던 요코한테는 이게 좀 벅찼던 겁니다. 결국 요코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직업적으로도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폭주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상한 과자 가게 이름이 전천당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악마가 운영하는 과자 가게 이름은 화앙당입니다. 전천당은 천사편, 화앙당은 악마편. 뭐 야매로 굳이 해석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화앙당은 요도미가 운영하는 가게고요. 전천당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과자를 나눠주는 대신에 전천당과는 반대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모읍니다. 그걸로 뭘 하냐?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어쨌든 흑화한 요코를 결국 남자 주인공이 구해내면서 두 사람 사이 러브러브한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자 주인공한테 여동생도 있거든요. 미수라는 친구인데 미대 입시를 앞두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펼쳐져요. 워낙 예민한 시기잖아요. 어쨌든 이 여동생도 전천당에서 뭘 사게 됩니다. 솔직히 전천당에서 파는 과자들 중에 딱 하나만 진짜로 먹어볼 수 있으면 뭘 먹겠냐? 저는 이 여동생이 고른 걸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무지개 물엿. 와, 침 꼴깍 넘기면서 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투명색인데 물약 한 방울 떨구고 저어주면 색깔이 막 변해요. 나중에는 무지개 색깔이 되거든요. 약간 꿀단지 느낌이면서 한 입 먹었을 때 표정이 이건 진짜 찐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여동생도 오빠가 구해내면서 전천당 주인이랑 화앙당 주인이랑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제가 조명가게 언급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과 함께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결말이 주는 교훈 자체도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감동도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조금만 더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 장면에서 전천당 주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운이라는 요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 사실 일본 여행 다녀온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거래를 우리나라보다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동전도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 동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이 부분이 다소 아이들 입장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첫 장면에 등장한 시험 잘 보고 싶은 학생. 이것도 원작이랑 좀 달라요. 요새는 중학교 배정 시험 같은 거 안 본 지 오래됐잖아요. 시험지에다가 저렇게 점수 써서 돌려주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요? 일본이라서 그런가? 해서 검색하고 물어보고 했더니 일본도 요새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배경 설명이나 배경 자체를 1990년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원작이랑 달라진 게 화황당 스토리에 대해 영화가 더 자세하게 개연성 있게 다룹니다. 예를 들면 원작에서는 그냥 화황당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거나 간단하게만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는 스토리 전개 때문인지 요도미 비중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원작보다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단지 원작에 비해 아쉬웠던 부분은요. 역시나 중간중간 사라진 인물들도 몇몇 있었고 이 전천당 찐팬이라면 알겠는데 에피소드도 많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화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또 덧붙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당 2가 나와도 저는 볼 것 같다. 근데 영화관에서 볼지 집에서 볼지는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다 정도로 총평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미스테리 판타지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 특히 전천당 원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영화관에서 봐도 돈이 아깝지 않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베스트 3 안에 든다는 말씀 드리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